안녕하세요. 대업의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은 흥구석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상황을 먼저 좀 체크를 해보면 좀 좋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러한 원인은 바로 총선 결과가 존재를 하겠죠. 뭐 현재 거의 확실시되는 부분이 바로 야당이 승리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입장이 지배적인 상황인데, 야당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를 도입하겠다라는 정책안이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차익 실현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고 시장 전반적인 하락세를 이끌어내고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수혜 종목을 뽑을 수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존재를 했었죠. 시장이 하락할 때 디커플링 현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바로 석유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해운 관련된 종목들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게 되면 이 장 초반에 강하게 상승해주는 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해운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뭐 흥하해운이나 대한해운 같은 종목들도 보게 되면 장 초반에 강하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전반적인 패턴적인 메커니즘을 파악을 해보면 우리가 주식 투자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가 분석을 드리는 부분이 계속해서 적중할지 판단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 영상 계속해서 시청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흥구석유가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데 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 자, 이 부분을 파악을 해보려면 이란과 이스라엘의 현재 전쟁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도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적중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는 위협이 존재를 하면서 유가 자체가 또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초반부에 시작이 된 부분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대사관을 공격을 했었죠.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사관을 공격을 했었는데, 자, 이란 같은 경우에도 참지 않고 보복적인 행동을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도 관련된 기사가 계속해서 나와준다면 흥기석유는 주가 상승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가 리스크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바로 유류세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유류세가 인하하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사실 시장의 공포감이 더 강하게 되면 뚫고 넘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자세한 이야기 좀 해보고 앞으로 주가 흐름세까지 파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국제유가가 상승해주는 현재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 유가 자체는 23년 하반기부터 꾸준하게 증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어떤 전망을 드렸었냐면, 뭐 23년뿐만 아니라 24년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타이트해질 것이다. 그래서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유가는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적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23년 같은 경우에는 뭐 홍해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었었고, 또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소를 공격한다, 또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까지 이 전쟁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다. 자, 이 부분은 또 11월 미국의 대선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대선 전에 전쟁이 부각이 되는 것은 또 패턴성 움직임이다. 이 부분 다 파악을 했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가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상승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리스크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점은 바로 유류세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가가 100달러 갈 것이다라는 의문점이 존재하면 할수록 유류세를 인하하겠다라는 그런 기사와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이 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2022년 3월 31일에 나온 기사인데, 이 당시에도 유가가 굉장히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가 기조가 형성이 되면 관련된 유가 종목들은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유류세를 또 30% 인하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당시에 잘 갔던 주가 자체가 하락 모멘텀으로 전환을 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리스크적인 차원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점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수요가 계속해서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조업 지수를 강조를 드렸었죠. 이 제조업이 살아나야지 기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면 유가 역시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미국 제조업 지수가 예측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죠. 이 실제가 50.3을 기록을 해주면서 이 경기 확장 국면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 지수가 잘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원자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 이 제조업이 살아나게 되면 유가도 이 상방에 대한 모멘텀이 더 강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이 수요적인 부분은 탄탄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이제 9월쯤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실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유동성이 또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재 시장 중에서도 원유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오게 되면 유가가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흥구석유 주가도 상승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뭐 PPI 지수와 CPI 지수 가져왔습니다. CPI 지수가 4월 10일 날 나왔죠. 전일 예측치보다 더 상승한 채로 나왔는데, 뭐 4연속으로 예측치보다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PPI 지수 자체가 이 CPI 지수의 선행 지수이기 때문에 이 CPI 지수가 높게 나오면 금일 PPI 지수 자체도 높게 나올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PPI 지수는 왜 또 높게 나올까? 자, 이 부분을 고려를 해보면 유가 자체가 오르고 있죠. 자, 유가는 모든 이 생산 물건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 원유의 가격이 높아지면 이 생산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물건을 만들 때 또 높은 가격에 이 소비자에게 전이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PPI 지수도 상승을 하고 CPI 지수도 오르는 그런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CPI 지수가 오르면 당연히 금리 인하된 부분이 기대감이 뒤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유가와 흥구석유 이 가격 흐름세를 파악해 보려고 좀 이 차트를 가져왔는데, 이 파란색이 유가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흥구석유 주가입니다. 주식시장에 100%는 없죠. 하지만 우리는 최대한 확률을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유가가 상승할 때는 흥구석유 주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유가가 하락할 때 흥구석유 주가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앞으로 유가의 방향성에 따라서 흥구석유 주가도 판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가져왔습니다. 현재 가격은 뭐 15,900원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대략적으로 13,000원 가격대를 형성해 주었을 때부터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이 14,00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 이 상방 모멘텀은 강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구간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에서 조정 없이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 전고점 구간을 먼저 돌파하는지가 1차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가 가시화된다라고 하면 이 이슈를 통해서 주가의 조정폭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라고 하면 투자 심리가 많이 모여있는 14,000원 구간과 13,000원 구간에서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되면 9월달 금리 인하된 부분이 가시화되면 유동성이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들어오게 되면 원유 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되고 이 부분이 유가를 상승시키면서 흥구석유 주가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흥구석유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